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호주에 수출하는 K9 자주포의 호주판인 AS9 헌츠맨이 호주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 소식은 정확히는 이번 달인 1월 15일에 군사 전문 트위터인 그레고르 로스에서 소셜미디어인 X의 호주의 진롱 공장에 있는 헌츠맨의 측면 사진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그레고르 로스에서는 헌츠맨의 방어력이 기존의 K9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했고, 그래서 헌츠맨의 소식을 전하는 유튜버나 각종 매체에서도 헌츠맨의 방어력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유튜버나 매체들이 그레고르 로스에서 이야기한 내용만을 그대로 옮겨와서 내용이 너무 부실했습니다. 솔직히 그레고르 로스에서도 우리나라의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한 건데, 결론은 우리나라의 자료를 외국 트위터에서 옮겨서 전달하고, 또 우리 매체들은 그걸 또다시 옮기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헌츠맨의 방어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측면 방어력. 이번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헌츠맨의 방어력은 나토 표준 레벨 3의 방어력이고, 그래서 7.62mm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리 이야기만 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방어력이고, 그리고 기존 K9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방어력이 올라갔는지 전혀 모르겠죠. 정확히 나토 표준 레벨 3라는 건 30m 거리에서 7.62 곱하기 51탄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7.62 곱하기 51탄은 나토 표준 7.62mm 탄으로 M60 기관총이나 우리나라의 7.62mm 기관총인 K16에서 사용되는 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토 표준 레벨 3라는 건 30m 거리에서 발사되는 M60 기관총의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럼 기존의 K9은 어느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느냐? 나토 표준 레벨 2입니다. 그럼 나토 표준 레벨 2는 어느 정도의 방어가 가능하냐? 레벨 2도 7.62mm를 방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의 7.62mm는 7.62 곱하기 39탄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AK 소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K에서 발사되는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나토 표준 레벨 2입니다. 그에 반해서 헌츠맨은 방어력이 한 단계 상승해서 M60 기관총의 7.62mm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헌츠맨은 기존 K9에 비해서 방어력을 어떻게 증가시켰느냐? 그냥 장갑판의 두께를 늘렸습니다. 기본적으로 K9 자주포의 장갑 구조를 보면은요. 균일압 연강으로 차대를 만들고 그 위에 고강도강으로 장갑을 올려서 방어를 하는데요. 보통은 자주포보다 방어력이 높은 전차나 장갑차는 균일 압연강과 고강도강 사이에 세라믹 패널이나 각종 방어력을 올려줄 추가 장갑을 끼워 넣어서 방어력을 올리는데요. 자주포는 전차나 장갑차만큼의 방어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 방어는 고강도강으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츠맨은 기존 K9에 비해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인 고강도 장갑판을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K9에는 없었던 파편 방지 라이너도 추가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의 흑표나 K21 장갑차의 내부에는 파편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내부에 복합재 파편 방지 라이너가 있는데요. 원래 K9에는 기존에는 파편 방지 라이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츠맨은 이 파편 방지 라이너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K9에는 우리나라 포스코가 생산하는 고강도강을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호주는 자국 내에서 자국업체가 생산한 고강도강을 사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리 되면 독일의 PGH-2000보다도 방어력이 더 높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PGH-2000은 우리나라의 K9보다도 방어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PGH-2000이 우리나라의 K9보다 방어력이 높은 건 측면이 아니라 상부 방어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면은 우리 K9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리 되면 호주의 헌츠맨이 PGH-2000보다 방어력이 더 높은 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포 중에서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현존 최고의 방어력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부 방어 능력인데요. 기본적으로 K9의 상부 장갑은 지근거리에서 터지는 155mm 야포탄의 파편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정도의 방어력은 독일의 PGH-2000보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PGH-2000은 여기에 더해서 적의 대전차 자탄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K9이 독일의 PGH-2000보다 방어력이 낮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런데 자주포에게 있어서는 측면보다도 상부에 떨어지는 적의 대전차 자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방어력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호주도 적의 대전차 자탄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고강도강을 추가하거나 해서 방어력을 높이려면 자주포의 무게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한화에서 사용한 게 비대칭 용입체 장갑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과거 우리 레드백 장갑차에도 탑재되었던 고무 장갑입니다.
길이 60mm 정도의 고무돌기로 이루어진 장갑으로 이 고무돌기가 상부공격 자탄의 기폭을 방해해서 상부공격 자탄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인데요. 제가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비대칭 용입체 장갑을 개발하고 있다는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비대칭 용입체 장갑은 아직 개발 완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는 국산 비대칭 용입체 장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주의 헌츠맨에 달린 비대칭 용입체 장갑은 국산이 아닌 이스라엘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플라산의 해치오크란 이름의 비대칭 용입체 장갑을 헌츠맨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비대칭 용입체 장갑은 독일의 PGH-2000에도 장착되어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PGH-2000에 의해서 실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실전에서도 상당히 높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중이지만 아직 국산이 개발이 끝난 게 아니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플라산의 해치오크가 헌츠맨에는 탑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츠맨에는 자주포로는 상당히 특이하게도 지뢰 방어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헌츠맨에 적용된 지뢰 방어 능력은 나토 표준 레벨 2의 지뢰 방어 능력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지뢰 방어 능력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K808 차륜형 장갑차와 흑표 전차에 적용되어 있는 수준의 지뢰 방어 능력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지뢰 방어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 방어가 가능하냐? 쉽게 이야기해서 무게 5에서 6kg의 지뢰를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방어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의 폭약량은 8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뢰 방어 능력으로는 일반적인 대전차 지뢰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 만들었느냐? 폭약량 6kg급 지뢰는 주로 항공지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땅을 파고 매설하는 지뢰는 폭약량이 8kg이 넘어가는데요. 항공기에 의해서 투하되는 지뢰나 아니면 로켓탄이나 야포탄에 의해서 운반되는 지뢰는 폭약량이 6kg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그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군이 야포에서 발사되는 지뢰를 사용해서 러시아군을 많이 격퇴했기 때문입니다. 적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뢰를 제거하고 전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뢰가 없는 곳으로 판단하던 곳에 갑자기 지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군은 패닉에 빠지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은 야포에 의해서 발사되는 지뢰로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갑자기 지뢰밭을 만들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야포탄에 의해서 투하되는 지뢰의 폭약량이 6kg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흑표나 K808이 이 정도의 지뢰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 정도의 지뢰 방어를 전차나 장갑차가 아닌 자주포에 요구했고 헌츠맨에는 그래서 레벨 2 정도의 지뢰 방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헌츠맨에 탑재된 지뢰 방어 장갑입니다. 과거 우리 하나는 레드백 장갑차에 레벨 4급의 지뢰 방어 능력을 부여했지만 문제는 우리에게는 레벨 4급의 지뢰 방어 장갑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제 지뢰 방어 장갑을 도입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갑차 중에서 그나마 지뢰 방어력이 높은 게 K808 차륜형 장갑차이고 현재 배치된 K808은 레벨 2급의 지뢰 방어력을 가지고 있지만 로템 측에서는 우리 군이 요구만 하면 레벨 3로 지뢰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로템에서 개발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에는 레벨 3급의 지뢰 방어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차륜형 장갑차에 적용된 지뢰 방어 장갑과 헌츠맨에 적용된 지뢰 방어 장갑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차륜형 장갑차는 지면과의 거리가 높아서 지뢰의 포갑을 분산하기 쉽고 하부 구조도 V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뢰 방어력을 높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K9 자주포나 흑표전차 같은 궤도형 장갑차는 우선 지면과의 거리가 가깝고 하부 구조도 V자형이 아닌 평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지뢰의 포갑을 측면으로 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형 장갑차에 적용하는 지뢰 방어 장갑을 개발하는 게 차륜형 장갑차에 적용하는 지뢰 방어 장갑을 개발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지상고가 높지 않은 궤도형 장갑차에서 지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차륜형 장갑차처럼 지뢰의 포갑을 분산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방어력을 달성하려고 해도 필요한 방탄 능력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드백에도 국산이 아닌 이스라엘의 플라산의 지뢰 방어 장갑이 적용되어 있고 지뢰 방어 장갑의 주요 구성도 주로 세라믹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연하지만 이런 무게 증가는 기갑 차량의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에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백처럼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무거운 지뢰 방어 장갑을 적용하는 걸 전제로 개발된 차량이 아닌 기존 기갑 차량에 적용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의 주력 전차인 흑표도 레벨 2 정도의 지뢰 방어력만 가지고 있고 K21 장갑차는 아예 수상도하 능력 때문에 지뢰 방어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도
이런 지뢰방어 장갑을 적용하는 걸 전제로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전방에서 싸우는 전차와 장갑차에도 제대로 된 지뢰방어 능력이 없는데 하물며 후방에서 지원하는 자주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주군은 바로 이걸 요구해 온 것입니다. 결론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장갑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레드백을 개발하면서 이스라엘의 플라산의 지뢰방어 장갑을 적용해 본 바가 있고, 그래서 플라산의 지뢰방어 장갑을 적용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같지만, 문제는 기존 방식의 지뢰방어 장갑은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레드백처럼 외국산 지뢰방어 장갑을 수입해서 달아줄 수는 없었고, 그래서 헌츠맨에 장착된 지뢰방어 장갑은 한화에서 직접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호주가 요구한 지뢰방어 수준은 레드백의 지뢰방어 장갑 수준인 레벨 4가 아닌 레벨 2 정도였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한화가 개발한 지뢰방어 장갑은 금속판과 세라믹 플레이드, 그리고 경질 고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중요한 건 지뢰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파가 차량에 전달되는 걸 막는 건데요. 그래서 한화 측에서는 개발한 지뢰방어 장갑을 차량에 직접 용접한 게 아니라 볼트 등을 이용해서 지뢰장갑을 결합하고 충격 흡수물질 등을 사용해서 충격이 장갑차에 전달되는 걸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화 측에서는 방어력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고, 그리고 지뢰의 폭발 충격이 차량에 전달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지뢰 장갑 키트를 개발해서 헌츠맨에 장착했으며, 당연히 볼트로 결합된 장갑이기 때문에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비록 이 장갑은 아직은 나토 표준 레벨 2 정도의 지뢰방어 장갑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궤도형 기갑 차량에 대한 지뢰방어 키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발전시키면 우리나라의 흑표나 K21 장갑차에도 추가적인 지뢰방어 능력 향상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분명한 건 호주의 헌츠맨에 적용된 방어력은 기존 우리 K9 자주포를 뛰어넘어서 독일의 PGH-2000보다도 더 뛰어난 방어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자주포 중에서는 현존 최강의 방어력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로 인해서 헌츠맨의 무게는 당연히 무거워졌고, 그래서 헌츠맨의 무게는 52톤으로 47톤인 기본형 K9보다 5톤이나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55톤인 독일의 PGH-2000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특히 헌츠맨에 적용된 지뢰방어 장갑이 우리 측에 의해서 개발된 장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그로 인해서 헌츠맨은 현존하는 K9 자주포 중에서 가장 비싼 자주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헌츠맨의 가격이 올라간 게 장갑을 추가해서만은 아니고 호주 현지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가 더 크겠지만, 그러나 헌츠맨은 대당 200억이 넘을 정도로 기존 K9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비싼 자주포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방어력은 호주만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공급할 루마니아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미 K9을 공급받은 나라들에서도 헌츠맨의 추가 장갑 키트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헌츠맨에 적용된 추가 장갑은 기존 K9의 추가 키트 형식으로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K9을 도입한 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한화와 이스라엘의 플라사는 앞으로 루마니아 등에 공급할 K9과 이미 폴란드 등에 공급된 자주포에도 추가 키트의 판매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 키트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9에도 적용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군대는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후방에서 포격을 하는 자주포에 이런 정도의 추가 장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굳이 필요 없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